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흔하게 발생하는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형외과 전문의 이동주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반월상 연골판 어디에 있는 거고 어떻게 생긴 겁니까? 네. 무릎에 있는 구조물인데 네. 무릎을 뼈를 감싸고 있는 연골 네. 하고 이제 연골이 이제 위에 뼈 대퇴골에 있는 연골, 네? 그다음에 경골 밑에 뼈에 있는 연골 사이에서 네. 쿠션 역할을 해주는 조직이에요. 반월상 연골판 반월상이라는 거가 이제 의미하는 게 이제 반달같이 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네. C자 형태로 생겼습니다. 어. 그래서 내측에도 하나 있고 네. 외측에도 하나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무릎 안에서 이제 연골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겠네요. 그럼요. 왜냐하면 네. 이게 망가지게 되면 이제 관절염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평생을 또 이거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네. 우리가 매번 디딜 때마다 이게 쿠션을 이렇게 압력을 이제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도가니입니까?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그렇죠. 저희 이제 잘 먹는 자주 먹는 즐겨 먹는 네. 도가니탕의 그 도가니가 이 연골판입니다. 그렇구나. 그 도가니탕 많이 먹으면 여기 좋아지는 거예요? 또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근데 이게 왜 파열이 되는 거예요? 왜 찢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로 이제 보통 나누게 되는데요. 네. 급성 파열, 좀 젊은 층에서 좀 과도한 스포츠 액티비티나 어떤 외상에 네. 의해서 단독으로 이제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인대, 전방 십자인대 파열되면서 이제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 예.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경우에 이제 한 40대, 50대가 되면 연골판도 이제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활동을 하다가 그게 자극이 많이 가다 보니까 이제 네. 터지는 경우가 있죠. 입원 사례자 좀 한번 봐주세요. 자, 첫 번째 환자분은 34세 남성분인데요. 여름 휴가 중에 바나나 보트를 타다가 떨어지면서 무릎이 꺾인 후 뚝 하는 느낌과 함께 극심한 통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쪼그려 앉을 때도 통증이 생기고 무릎 잠김 현상이 반복이 된다는데 저는 무릎 잠김 현상이 뭔지 잘 모르지만 이분 좀 진단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네. 지금 MRI를 보게 되면은 네. MRI 상에서 여기 이렇게 보이는 요 삼각형으로 보이는 요 삼각형, 네. 요 까만 부위가 이제 그 연골판인데 네. 연골판은 앞에서도 이렇게 삼각형으로 보이고 뒤에서도 삼각형으로 보여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이게 가닥가닥 조각조각 난 것처럼 조각이 났네요.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이게 연골판 파열 때 보이는 이제 전형적인 MRI 소견인데, 이게 이제 급성기다 보니까 안에 이렇게 피도 이렇게 많이 차 있는 요 하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안에 혈종까지 같이 일어나게 되죠. 자, 두 번째 환자분은 53세 여성분입니다. 특별한 사고는 없었지만 오래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계속 아프고 몇 달 전부터는 통증이 점점 심해졌다고 하거든요. 이분도 한번 볼까요? 예, 이분 보시면 53세 여자 환자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연골판이 이렇게 있는데, 이 뒤쪽 부위에는 삼각형이 안에 이렇게 하얀 것들이 보이죠? 네. 찢어진 형태도 이렇게 횡으로 밑으로 쭉 밑으로. 이렇게 찢어진 것처럼 보이는 게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만성 파열 의심할 수가 있죠. 보통 이런 분들은 뭐 잘 지내다가 언제부턴가 무릎이 좀 불편하고 네. 보행할 때 아프고 계단 사용할 때 특히 올라갈 때보다는 내려갈 때 아프고 네. 그다음에 쪼그릴 때 스쿼팅 자세에서 무릎에 통증이 있으시다고 이제 호소를 하는데 네. 전형적으로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퇴행성이면은 그럼 점점 그 통증이 더 심해집니까? 보통은 점점 더 심해지죠. 왜냐하면 모든 연골판 파열이 우리가 이제 디디고 다닐 때 사용이 되는 조직이다 보니까 네. 디딜 때마다 조금씩 더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그 걸어야 되는데 걷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연골판 파열 때는 이제 보행은 하지 말라 그러고 일단은 수술적인 치료를 권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월상 파열이 되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이제 증상이 있는 네. 그리고 MRI상에서 확진된 연골판 파열은 놔두는 것보다는 수술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네. 훨씬 더 예후가 좋습니다.
아니 그냥 아유 나이가 들면 그냥 다 그런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적정 이 치료 시기를 놓쳐서 관절염으로 쭉 진행돼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아하. 그러면 무릎도 우리 뭐 건강검진 하듯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좀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러기에는 사실 MRI 검사비가 워낙 비싸니까 네. 적어도 이제 무릎이 불편한 증상이 있으실 있다. 때는 어.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이제 보시면은 문제가 있다 없다 정도는 얘기를 하실 수 있으니까. 반월상 연골이 찢어졌는지는 그냥 엑스레이나 이걸로는 안 나옵니까? MRI를 찍어야지 나옵니까? 엑스레이 가지고는 사실 엑스레이 상에서는 뼈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관절염이 있다 없다 정도밖에는 판단이 안 되고 그리고 저게 워낙 연부 조직이다 보니까 엑스레이 상에서는 안 나오죠. 근데 이제 진찰을 통해서 저 연골판 파열 때 나오는 진찰 소견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검사를 해서 진찰을 해서 네. 이상이 있으면 MRI 검사를 권하게 되죠. 그러니까 무릎의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과사용입니다. 이런 연골판 파열이 아니라 과사용이 되면 자극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길 수 있죠. 염증이 생기면 무릎에 통증이 생기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연골판 파열에 의한 거냐는 이제 진찰을 해봐서 진찰상에서 이제 의심이 된다 그러면 이제 MRI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일단 근데 파열 정도에 따라서 수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죠? 급성기에는 거의 수술을 다 해야 되고요.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만성 파열들 중에서는 네. 완전히 파열이 안 되고 그 퇴행성 병변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보통 지켜보는데 네. 그거가 완전히 이제 찢어지게 된다고 판단이 되면 MRI상에서 그러면은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권하게 됩니다. 무서워. 수술 과정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요만한 7mm 정도 되는 구멍 2개 내서 네. 내시경으로 위내시경 하듯이 네네. 내시경 집어넣어서 한 15분, 20분이면 그냥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아. 보행도 다음날부터 바로 가능한 그러니까 거예요. 어쨌든 최대한 좀 빨리 하는 게 좋다는 조기 거죠.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다.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만약에 치료 시기를 늦추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골판이 계속 더 찢어지겠죠. 더군다나 우리나라 여성분, 우리나라 분들이 오다리가 많으세요. 저예요. 오다리가 있다 보면은 오다리라고 그랬어. 오다리가 있다 보면은 네. 오다리라는 게 결국은 내반슬이라는 건데 네. 걸을 때 무릎을 망가뜨리는 힘은 결국 체중이에요. 몸 상체 무게죠. 무게가 어떻게 이제 무릎으로 전달이 되느냐 그 네. 힘이. 근데 오다리면은 그게 보통 안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안쪽 구획을 계속 자극을 하는 거죠. 근데 연골판이 그걸 보호해주면 되는데 연골판 기능도 떨어져 있고 오다리도 있고 그러면 연골판 손상뿐만이 아니라 그 관절염의 진행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연골판 파열 시기 놓쳐서 연골판 치료가 아니라 관절염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꽤 많죠, 요새는. 그게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지 말라는 그렇죠, 게 이럴 때 그렇죠. 쓰는 말인 그렇죠. 거군요.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라는 거. 다음에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